우려를 털고 뉴욕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우상향을 모두 다 했었는데요. 자, 종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특히 나스닥 지수가 강했습니다. 2.5% 오르게 되면서 기술주들이 그동안 좀 압박을 많이 받았다라는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도 다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두 가지,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쪽에서 일부 군대 병력을 철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러시아하고 독일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푸틴 대통령,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말하는 걸 좀 보면, 자, 우리가 전쟁을 원하는가 이렇게 자문을 한 다음에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협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전쟁을 안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쪽 기자들이 군대 철수 계속하나?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푸틴 쪽에서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계획대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 증시 자체는 환호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서방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좀 지속되는 부분도 아셔야 될 듯합니다. 자, 미국 국무부 쪽에서는 뭐 더욱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연설이 있었습니다. 좀 듣다 내려왔는데 침공 위협은 여전하고 철군 검증이 아직까지 안 됐다. 아직까지도 좀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유가도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 관련된 ETF도 상승을 했고 루블화까지 동시에 올라가는 흐름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자, 지표 볼 텐데요. 생산자 물가, 국채금리, 제조업 이렇게 좀 보셔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9%대 나왔습니다. 예상을 상회했고 변동성 품목을 제외한 근원 PPI도 오르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기준금리까지, 국채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보여줬지만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PPI 자체가 최고치 대비, 그러니까 9.8이었는데 간밤에 나온 게 9.7입니다. 약간 둔화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정점을 지난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2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뉴욕주의 제조업 상황이 어떠냐, 이 업계에서는 뉴욕주 제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는데요. 전월 대비 소폭 개선했고 위축에서 확장으로 긍정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급감했다가 반등을 한 건데,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지표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6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거의 팬데믹이 있었던 재작년이죠.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부분. 아직까지도 미국의 이런 지표가 개선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시사했습니다. 자, 다음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등 좋습니다. 1.2% 오르게 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그 중에서는 IT,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강세가 좀 업종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 강세가 나왔던 거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우려가 줄어들게 되면서 반도체 공급이 좀 어느 정도 회수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유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그만큼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에너지 업종이 1.39% 정도 가장 많이 밀린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반도체 그리고 리오프닝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쪽 체크해 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4%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 떨어진 거를 생각해 보면 한 8% 떨어졌었는데 거기에서 하루 만에 5%를 회복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모두 다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8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5.6 메모리 쪽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9.1, AMD가 6.3, 그리고 퀄컴이 4.7%, 비메모리도 괜찮았습니다. 그 가운데 개별적인 소식들이 쏙쏙 들어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유독 강하죠. 9% 올랐는데 시장에서 이 데이터 센터의 강한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수혜를 주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비메모리 쪽에서도 유독 강하게 움직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볼만한 것이 인텔입니다.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잠시 후 미국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인수 합병에 대한 소식 속에서 인텔도 1.8%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는 테슬라 보셔야겠습니다. 5.3% 오르게 되면서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요. 지금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다 인도를 곧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 속에서 테슬라가 5.3% 상승을 했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뭐 GM이라든지 포드와 같은 다른 자동차 종목들한테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대로 밑으로 산업재로 좀 보시면은요, 제너럴 일렉트릭 유독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증권사에서 좋은 호평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이 회사를 세 개로 쪼갰죠.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가운데 비용 문제가 가장 컸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줄여간다라는 판단이 증권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너럴 일렉트릭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앞서서 반도체와 리오프닝이 전체적으로 셌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판을 좀 크게 보여주시면 관련 종목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금융 쪽에서는 마스터카드 결제 한단 소리죠. 2% 가깝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었고, 그리고 OTT 쪽에서는 디즈니 랜드를 갖고 있는 디즈니가 2.5%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공주 쪽에서는 델타 에어라인이 6% 오르게 되면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항공주도 좋았었고, 여행 쪽에서는 이제 예약을 하는 익스피디아 7.4%, 그리고 잠시 후 특징주 때 볼 메리어트 호텔 5.7%, 그리고 카니발 크루즈 선박까지 6.6%,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이 강한 하루였습니다. 자, 특징주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더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제 4분기 긍정적인 이제 매출 전망까지 나오면서 탄력을 받는 그런 호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매출인 44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30달러,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고, 지금 메리어트가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 리오프닝과 같이 숙박 쪽으로 같이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또 음식점들, 레스토랑,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리오프닝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7% 오른 18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또 하나의 종목은요, 지금 금융 서비스 회사 하나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줄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밀린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줄여서 FIS라고 하게 되는데요. 시장이 모두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주질 않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출이 36억 7천만 달러가 나왔는데 전망치 하회했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다가 박스권에서 크게 한번 밀려 내려옵니다. 8.1% 하락한 10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많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계속해서 유럽 증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다 올랐죠. 한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 그 중에서 이제 독일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독일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더 좋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4분기 유로존 GDP가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털 건 털고 올해는 긍정적으로 시장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호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날 종목들 상승을 했습니다. 자,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크게 밀렸는데요. 이제 3.6% 이제 우려가 줄면서 이제 공급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하락을 했고요. 92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 95달러였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 달러 하락에 따라서 0.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 0.8%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경제지표 PPI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4.5bp 오르면서 거의 2%대에 조금 안착해가는 모습입니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보셔야 될 듯합니다. 자,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잡아주시죠. 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 충돌 위기가 진정된 점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되며 지수별로 1.2에서 2.5%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군 병력을 철수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크게 줄어든 점이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1월 미국의 도매 물가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추가 상승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연료에 붙는 연방 유류세를 최소한 내년까지 임시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주요 언론들은 민주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며 백악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백악관의 공보 담당 부국장인 에멀리 사이먼스는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모든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이미 역사적인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 방출을 발표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로 인해 오늘 국제유가는 3.6%의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여전히 투자 심리에 부담을 가하고 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7%를 기록해 노동부가 지난 2010년 11월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해 12월의 상승률이었던 9.8%보다 다소 낮았지만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히 에너지의 28.8%, 식료품 12.8%의 두드러진 오름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PPI 상승률은 지난해 1월만 해도 1.6%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동력 부족과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 직격탄을 맞으면서 1년간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전달과 비교한 PPI 상승률은 1%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0.5%를 큰 폭 상회했고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수준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변동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달보다 0.9%가 상승해 역시 시장의 전망치였던 0.4%를 웃돌았고 1년 전 대비 상승률은 6.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텍사스주 법무부가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스를 대규모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기능을 통해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사용자들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긁어 모았다는 것이 소송 이유로 소송 규모가 최대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켄 팍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메타를 필요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텍사스주는 개인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법무장관만이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 위반 한 건당 약 2만 5천 달러 벌금이 매겨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식통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안면인식 기능으로 무단으로 자신의 생체 정보를 수입당한 이가 최소 2천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순 계산으로 메타가 최대 5천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박스턴 장관은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기반으로 안면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면서 텍사스주 법 위반이며 수천 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반도체가 강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앞서서 간략하게만 이제 인텔이 인수합병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를 인수한 건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텔이 총 54억 달러의 이스라엘 기반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타워 세마이컨덕터를 인수한다는 뉴스로 오늘 타워의 주가가 42%가 폭등한 47달러 07센트, 인텔은 1.8% 오른 48달러 4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인수 가격은 주당 53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일 타워의 주가가 33달러 13센트에 마감된 것을 비춰보면 약 60%에 가까운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요. 타워는 자동차와 소비자로부터 의료 그리고 산업용 장비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직접 회로를 생산하며 이스라엘은 물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일본 등지에서도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로 인텔이 반도체 설계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사업을 더 강화하게 될 전망이며 이것은 역시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향후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때 반도체 업체의 독보적인 1인자였던 인텔은 최근 팻 겔싱어 CEO를 영입한 뒤 뒤처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1.9%의 증가이며 이어 노동부의 1월 수출입 가격, 전미주택건설협회의 2월 주택시장지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연준의 1월 산업생산, 1월 FOMC 의사록이 연이어 발표되며 개장 전 크래프트 하인스,
아날로그 디바이스스, 크록스, 힐튼, 쇼퍼바이, 회장 후에는 시스코 시스템스, 엔비디아, 어메리칸 인터내셔널, 두어대시, 마라톤 오일, 선파워, 그리고 시놉시스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